안녕하세요. 누수와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의전서열의 2위에서 4위까지를 3부 요인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해당되고 여기에 국무총리와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5부 요인으로 불리는데 12.3 내란 일이자 빛의 혁명인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불러 오찬을 하는데 그 장면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당시 윤석열 내란 수괴로부터 침탈당한 피해자이자 이를 제압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 앉혔고 중앙선관위 역시 침탈받았으나 대통령 선거를 사고 없이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만이 전혀 섞일 수 없는 입장인데 이미 12.3 내란 당시 행보가 내란 관여의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이후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파기환송으로 낙마시키려 했고 추경호의 구속도 기각하면서 결국 한덕수, 박성재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서초동으로 뛰쳐나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니 당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물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것인데 조희대는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은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나가고자 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안심하며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미롭게도 김성환 헌법재판소장의 메시지는 마치 조희대를 반박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누구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을 막아내는 것이 세계 각국이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직면하였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에 맞서 이를 지켜내 주셨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1979년 비상계엄이 450일 만에 해제되었던 것에 비하여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 결정무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혀지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성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나라를 잘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시간 넘게 이뤄진 회동에서 조이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규현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단추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판결은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빛의 혁명의 날에 보는 조이대 앞날은 어둠입니다. 한동훈의 기자회견이 빵빵 터졌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